자, 소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들이 밥알을 써서 에너지를 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케이크 조각을 쓰는 것도 아니고 초콜릿 조각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계인 영양소의 형태로 분해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흡수를 해야, 흡수를 하고 나서 혈관을 통해서 우리 온몸의 각각의 세포에 영양소를 쭉쭉쭉 보내야 각각의 세포들이 일을 하고, 그런 세포들 하나하나가 일하고 자기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크기까지 분해하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여기 영양소라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어떤 단계까지? 단위체 단계까지 분해해 가는 과정이겠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소화에는 기계적 소화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로는 물리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물리적이라는 게 무슨 소리죠? 힘으로 근육 운동으로 결국 우리가 말하는 2학기에 가면 배울 거예요. 물리적 변화를 통해 소화시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기계적 소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되게 간략하게만 나오는데 저작 운동, 그 다음에 꿈틀 운동, 혼합 운동이 있어. 여기에는 옆에는 분절 운동, 꿈틀 운동이라도 있네요. 혼합, 요거를 고쳐야겠다. 분절 운동. 자, 저작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어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선생님 손으로 표현하죠. 이거예요, 이거. 무슨 운동일 것 같아, 이거? 네, 맞아요. 음식물을 씹음으로써 소화 효소와 잘 섞일 수 있는 크기로 으깨 놓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빨 보면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잖아요. 맞지? 앞니는 뭐 하는 역할이게? 음식을 끊는 거예요. 송곳니는 찢는 거야. 물어 뜯고 찢고 하는 거. 어금니는 으깨는 거라고. 그 각각의 이빨대로 우리 사람은 어때요? 육식성이야, 초식성이야? 잡식이죠. 그러니까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골고루 다 있지. 고양이 집에서 혹시 고양이나 개 키우는 사람들, 개나 고양이 이빨 보면 거기다 송곳니 형태지. 왜? 걔네들은 뭐 하는 동물이니까. 육식하잖아. 원래 고기 먹잖아. 물론 집에서는 사료를 먹겠지만. 맞지? 그러니까 뾰족한 걸로 물어 뜯고 하는 거에 적합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토끼는 앞니가 길게 나오죠. 쥐나 토끼는. 갉아먹고 끊어먹는 거에 적용. 소는 어금니가 발달한단 말이야. 소나 말은 왜? 풀을 으깨 먹어야 되니까. 맞죠? 그런 것들. 이빨을 써서, 치아를 써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걸 저작운동이라 그러고, 꿈틀운동은 이게 이제 소화관에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저기 24쪽 옆에 페이지 있는데 위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 소화관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입에서부터 말하기 부끄러운 그곳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관이잖아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근데 그 안에서 보통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소화 안 된다.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랬다고. 그 들어놓 쌤이 누워도 소화 잘 된다던데요 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밥 먹고 나서 물구나무를 서도 소화돼요. 힘들긴 하겠지. 왜냐하면 꿈틀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은 우리가 서 있지 않아도 입으로 삼킨 음식은 위까지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야. 쭉쭉쭉쭉쭉 하기 때문에. 분절 운동이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우리가 혼합이라고도 하는데, 혼합 운동이란 음식물과 소화액을 잘 섞어주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물이 나오고 소화액이 분비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어디 위나 소장이나 이런 데서 걔네들 움찍 하면서 막 반죽을 하면서 섞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소화액이 골고루 음식물과 섞이면서 본격적인 소화, 화학적 소화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들을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학적 소화란 무엇이냐? 결국 핵심적인 건 요 단어예요. 소화효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사실,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적인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하고, 소화도 그 물질대사 중에 일부입니다.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각종의 변화에는 반드시 이 효소라는 녀석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화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잘게 부서져 있는 그 음식물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영양소의 형태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나중에 원래 통과해 가면 배우겠는데 효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효소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생체 촉매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생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그 구성이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장 적합한 pH, 산성도와 가장 적합한 온도, 체온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 어릴 때 불렀던 여러 가지 동요들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얼음 과자가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가 시리고 세 개, 네 개 먹으면 배탈이 나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 가요.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동요예요. 완전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쯤에 부르면 적합한 노래. 근데 이게 엄청난 과학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왜 배탈이 났는가? 왜? 경험이 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배탈 나가지고 약국 가거나 병원 가거나 아니면은 집에 할머니 있으면 손 따거나 그지? 왜 배탈 났을까? 여기 설명이 돼 있네. 소화가 잘 일어나려면 효소가 활동해야 소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그지? 근데 얘네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을 가장 잘하는 범위가 체온 35에서 38도 범위를 온도에 있을 때 작용을 잘해요. 그러면 너무 차가운 걸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관 속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너무 낮아진 상태죠. 그러면 소화 효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래 소화기관이 소화로 해야 되는 일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탈이 나는 거죠. 그게 배탈이잖아.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촉매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화학 반응에서 촉매라는 것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양이 있다면 그 양, 커트라인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걸 촉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촉매입니다. 단적으로 잘 봐봐. 우리 1학기 과정에 보면 광합성과 호흡이 있었죠.
맞지? 호흡작용을 보면 영양소를, 산소를 가지고 분해해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 아마 우리 오늘 하거나 다음 시간에 호흡할 거예요. 결국은 영양소를, 산소를 가지고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인데, 이 호흡 과정하고 비슷한 과정이 연소 과정도 똑같아요. 연료를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게 연소잖아. 그지? 땅콩에 불 붙이면 불 붙습니다. 응? 땅콩에 핀셋 같은 걸로 땅콩 딱 집어넣고 라이터 같은 걸로 막 조금만 가열하면 땅콩에 불 붙어요. 즉 땅콩에 있는 지방 성분이 연소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붙어있는 불의 온도는 보통 400도, 500도, 600도가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좀 타고 있으니까. 그게 몸 안에 세포들한테도 일어난다 생각해봐. 우리 몸이 멀쩡하겠어요? 다 타버리겠지. 그지? 그런데 소화 반응은, 호흡 반응은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일을 해야 된다? 효소가, 촉매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계략적인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결국 소화가 필요한 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3대 영양소거든요. 그 3대 영양소가 우리 몸의 소화기관 어디에서 어떻게 분해돼 가는지, 그 과정에 개입하는 소화효소는 어떤 소화액의 무슨 효소인지를 단계적으로 배워갈 겁니다. 일단 정리부터. 필기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통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자, 입. 자, 입에서의 기계적 소화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거는 필기는 안 하고 말로만 할게요. 저작 운동이 있겠죠, 일단. 그 다음에 혓바닥에 의한 분절 운동도 있겠죠. 여러분들 음식 씹을 때 뭐 해? 혓바닥이 여러분도 모르게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음식하고 침하고 섞어주잖아. 맞지? 자, 입에서 나오는 소화액은 침이죠. 맞지? 자, 이 침에 의해서 소화되는 것은 탄수화물, 즉 녹말이 엿당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됩니다. 물론 음식물에 따라서 엿당도 있겠지만 설탕이나 젖당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이 아밀레이스, 침에 들어있던 겁니다. 참고로 우리 사람의 혀는요, 이당류, 그러니까 당분 분자 두 개가 연결돼서 붙어 있는 이당류 분자부터 단맛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엿당부터 달달한 맛이 나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잔소리 듣거나 아니면 알게 모르게 경험해 본 적들이 있을 거야. 아무 반찬 넣을 필요 없이 입에 밥만 넣고 딱 100번 씹어보면 달다. 살짝 들큰한 맛이 나기 시작해. 그게 뭐다? 지금 이거 된 거예요. 밥에 들어있는 녹말을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꼭꼭꼭 계속 씻고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로 분해가 된다? 엿당이라는 단맛이 나는 물질로 분해된 거고, 참고로 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 말고 우리가 엿기름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이 반응을 촉진시켜서 만드는 음료가 있죠. 뭐? 식혜. 우리 감주라 부르는 거 있죠. 단술. 그게 뭐냐면
밥을 한 뒤에 엿기름을 섞은 물을 넣어서 이 소화 과정, 화학적 소화 과정을 일으킨 거야. 그럼 우리 식혜에 들어있는 밥 알갱이 어때요? 흐물흐물하지. 그게 이제 뭐다? 그 밥 안에 있던 녹말이 엿기름에 있는 아밀레이스에서 같은 물질입니다. 심지어 분해가 돼서 엿당으로 바뀌어서 물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이 어때? 달달한 거예요. 자, 하지만 입에서의 소화는 단백질과 지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저장운동으로 잘 부셔둘 뿐이에요. 됐죠? 그리고 식도까지는 그냥 침하고 음식이 같이 넘어가니까 크게 연결되는 소화는 없겠죠. 그냥 저 소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지? 그래서 식도에서의 소화는 이야기 안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소화가 일어나는 곳은 뭐다? 위입니다. 위. 위액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요. 여기서 좀 위의 특징은 아주 매우 강력한 산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위액에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위산이라는 물질이 같이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염산이 나와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사실 방금 막 떨어뜨린 음식물은 주워 먹어도 아무런 탈이 안 납니다. 왜? 웬만한 건 다 죽어요. 우리가 식중독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더러운 거 먹고 뭐 식중독 일어났다, 배탈 났다, 그거는 뭐냐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어. 뭐 포도당 구균 하면서 뭐 균이 몇 종류 있거든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얘네들이 음식물에 이미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지네들의 생명활동 과정 중에 인간에게 독이 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러니까 방금 땅에 떨어졌다고 바로 독성 물질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네들이 땅에 떨어진 어떤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지네들의 먹이 활동 과정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극물을 만들어서 음식물에 독성 물질이 묻고 그걸 우리가 먹어야 탈이 나는 거야. 방금 떨어진 거는 쪼아 먹어도 됩니다. 대충 툭툭툭 털어가지고. 뭐 좀 많이 더러우면 버리고요. 어차피 남자들 좀 있으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6년 남았냐? 7년? 강제로 방탄소년단 팬클럽에 가입하셔야죠. 맞잖아. 자, 어쨌거나 위에는 위에 강산성이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얘가 정지됩니다. 즉 탄수화물의 소화 분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위에서는. 하지만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납니다. 중등 교과서 범위하고요. 고등 과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것까지 둘 다 알려드릴게요. 중등이라면 단백질을 분해해서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하게 되고 이때 들어가는 게 위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난다라고 배웁니다. 자, 심화 파란색으로 설명할게요. 이 파란색 부분은 몰라도 된다는 소리야. 원래는 펩시노젠이라는 물질로 위액에서 분비가 돼요. 그리고 위액과 같이 분비가 되는 게 염산이야.
그렇게 해서 분비가 돼서 위에 나온 뒤에 염산에 의해서 펩시노제네의 펩신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분해 활동을 하는 거고, 이때의 중간 단계 단백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여기 펩타이드라는 것은 갑자기 딱 찔러봐야지. 지난주 수업 내용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은 뭐였게? 뭐? 단백질의 단위체. 힌트 4글자. 기억 못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낼걸. 까비. 어차피 오늘 또 나올 거라서 안 물어봤었는데.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끼리 연결되는 화학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즉 통과가면 배웁니다. 그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형태로 아미노산들끼리 연결이 쭉 되면 단백질이 돼. 근데 폴리라는 건 무슨 뜻일까? 다중의라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이 어떻게 여러 개 연결된 덩어리 상태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거를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위에서도 소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 내가 왜 여기 점선을 껐냐면, 요 밑에를 중등책에서는 전부 다 소장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고등책에서도 소장이라고 해요. 요 뒤에 단계는.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칠 때, 옛날 중등 교과 기준으로, 그리고 요게 좀 더 이 나타나는 소화 단계를 나눠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소장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뭐냐면 12지장과 소장입니다. 자, 왜 이렇게 나누느냐? 자, 우리 소화관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저기 보면 좋겠네. 요린 좀 잘 안 나왔고, 26쪽 맨 위에 그림 보세요. 식도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은 위에 저장되잖아. 그리고 위 아래쪽에 보면 여기 요 부분이 소장이에요. 여기가 위고, 위에서 소장까지 연결되는 요 통로를 12지장이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 소장을 지나 크게 돌아 내려가는 게 대장. 그리고 여기 대장 위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여기가 이자. 위에 요렇게 그려져 있는 갈색 덩어리가 간. 대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그려보라 그러면.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줄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위에서 소화되고 12지장을 통해서 소장을 지나서 큰 창자를 지나 대장을 지나 나오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지장을 왜 분리를 하느냐? 12지장에는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쓸개즙이라는 녀석이 간에서 분비돼서 나옵니다. 요거 중학교 시험 문제 출제율 100%예요. 쓸개즙은 간에서 분비되어 쓸개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오는 물질이에요. 쓸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쓸개즙이라는 녀석 때문에 pH 8까지, 즉 약염기성까지 바뀌어요. 물질의 성질이. 아까 우리 소화효소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했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게? 소화효소는 자기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산성도가 있다 그랬지. 자, 펩신은 여기에서도 설명했지만 강산성에서만 작동이 돼. 근데 여기는 지금 약염기성이란 말이야. 12지장부터는. 그럼 여기서 펩신은 더 이상 작동을 할 수 있다 없다? 12지장 내려오면 못한다는 거지. 그 대신에 12지장에서는 무슨 소화액이 이자가 분비하는 이자액이라는 별표 5개짜리 소화액이 나옵니다. 왜 이자액은 별표 5개짜리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셋 다 소화하는 소화액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2지장에서 여기서 소화가 덜 되고 넘어간 음식물 있죠. 밥. 너희들 엿당으로 분해될 때까지 입에서 꼭꼭꼭 씹어 삼켜? 아니지. 대충 씹고 넘기지. 맞죠? 그래도 탈이 안 나는 게 여기서 한 번 더 녹말을 엿당으로 어디에 있던 이자에게 있던 아밀레이스가 소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교과서에는 여기서 단백질을 역시 중등교과서에는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고등 이상 교과서에서는 폴리펩타이드를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2, 3펩타이드, 펩타이드 결합이 2개나 3개 정도만 있는 분자로 한 번 더 분해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요거도 내가 표시를 조금 잘못했네. 트립신이라는 녀석이 소화를 하고요. 자, 요 그림이 조금 겹칠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좀 지울게요. 지방이 드디어 소화됩니다. 지방이 지방산 2개와 모노글리세이드라는 놈으로 분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자에게 있던 라이페이스라는 소화액에 지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능이 있는 쓸개즙이 도움을 주러 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쓸개즙을 노란색 효소라고 표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소화 분해를 시키려면 이 라이페이스가 지방 덩어리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똘똘 뭉쳐져 있는 지방 덩어리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지방 덩어리들을 라이페이스랑 잘 섞이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기능을 쓸개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방 100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잘과 쓸개즙이 다 있을 때 한 100개가 분해가 다 된다고 쳐. 이자액만 넣으면 한 10개도 채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소화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일단 되기는 했지. 쓸개즙만 넣으면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돼요. 쟤는 효소 아니니까. 부드럽게 풀리긴 하지만 효소 아니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는 지방의 단위체죠. 즉, 한 방에 소화가 끝났다는 소리지. 오케이? 요렇게 분해가 된 뒤에 소장에 가면 장액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고요. 여기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여기에는 장액에 들어있는 자 말테이스라고 여기에 적긴 했는데 중등 교과에서는 탄수화물 소화효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등 교과에서는. 근데 정확한 명칭은 뭐다? 말테이스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중간 단계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완전 분해가 됩니다. 여기에는 역시 장액에 들어있던 펩티데이스라는 소화효소. 중등 교과 명칭은 단백질 소화효소.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중간 단계 단백질은 2,3펩타이드라는 거 알겠죠? 얘가 얘라는 거. 그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아미노산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요렇게 세 가지 영양소들은 분해된 겁니다. 오케이? 분해만 시켰어요. 아직 흡수 안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거 필기.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녹화는 안 하고 지나갔는데, 탄수화물에 대한 소에서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가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배우는 건 녹말효당, 포도당 두 가지, 요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 아까 왜 작은 창자까지만 설명했어요? 소장까지만 설명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큰 창자, 즉, 대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장님, 물 드세요. 자, 무슨 소리다? 대장님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네, 대장은 물을 흡수합니다. 끝. 즉, 대장에서는 소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대장님 물 드신다고. 드세요가 아니고, 드시고 계신다고. 즉, 큰 창자에서 하는 일은 수분 흡수다. 이 소리고요. 그러면 수분 말고 나머지를 흡수하는 것. 자, 소장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흡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소장은 요렇게 작은 창자는 이렇게 주름이 되게 많이 져 있어요. 혹시 곱창 좋아하나? 곱창. 사실 곱창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곱창이라고 부르는 그 돼지 내장, 소나 돼지의 내장, 특히 소의 곱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은 창자거든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다. 그 우리 곱창 안에 뭔가 뽀얗 하얗게 돼 있는 걸 꼬비라고 하면서 그게 요 부분일 것 같죠? 아니에요. 뒤집은 거거든? 즉 우리가 곱창 안쪽에 들어있는 하얀 거는 창자에 껴있던 그냥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이에요. 내장지방. 진짜 곱은 바깥으로 다들 씻겨나가고 없어요. 자, 그건 일단 다른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작은 창자는 이렇게 꼬불꼬불 해서 표면적을 넓힙니다. 넓히는데 추가로 여기에 뭐도 나 있다? 너무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일부만 딱 그릴게요. 네.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융털이 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 소장에서 음식물, 즉 영양소와 닿는 면적을 넓혀줌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구조가 바로 이 융털이라는 구조예요. 참고로 표면적을 넓혀서 우리가 어떤 흡수 기능을 높여주는 과정은 식물에 있는 뿌리털, 그 다음에 동물에서는 폐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기관 배울 거 아니야? 호흡기관을 배우면 폐포라는 구조를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폐포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최대한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그 공기의 교환, 물질 교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모세혈관. 요런 것이 전부 다 융털과 함께 표면적을 넓혀주는 구조고요. 자, 융털, 요 털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 요런 돌기 모양이라고 간단하게 그리고요. 이 융털에는 자,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동맥, 정맥을 뜻하는 거고요. 즉,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그리고 그 모세혈관 가운데에
동맥과 정맥이라는 부분, 즉, 요 부분에서는 뭐다? 흉터 안에 있는 모세혈관과 요 가운데 노란색 부분, 암주관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즉, 흡수 통로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라는 거죠. 자, 모세혈관으로서는 어떤 영양소가 흡수가 되느냐?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도 흡수된다? 물 흡수되고요. 그 외에 흡수되는 거.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기염료 전부 다 이온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물에 녹을 테니까 소장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겠지. 그 다음에 비타민 B군하고 C,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게 비타민 B군과 C입니다. 여기서 B군이라는 건 B1, B2, B3, B4 해가지고 B16까지 전부 다. 얘네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암주관으로 흡수되는 거는 무슨 성? 물하고 안 친한 애들.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돼요. 뭐?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그리고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이 여기로 흡수가 돼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쟤네들을 흡수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수용성은요. 모세혈관을 지나서 우리 책에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교재는 좀 덜 돼 있지만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지나서 간, 그 다음에 쇄골하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쇄골하정맥을 보통 우리는 다른 말로 하대정맥이라고 해요. 심장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가는 정맥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 림프관, 그 다음에 가슴관, 빗장밑정맥이라 그래서 얘는 상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같이 가게 돼요. 결국 뭐다?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들은 각자 다른 길로 가지만 결국 어디서 만난다? 심장에서 만나고 심장에서부터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배달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필기.